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편집용 가성비 컴퓨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컴퓨터는 이제 4K 영상까지 자유롭게 편집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주로 FH 해상도의 영상을 편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성비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 컴퓨터를 만들고 테스트한 내용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보장이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편집용 컴퓨터의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은 딱히 정해진 게 없어가지고 상당히 좀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뭐 벤치마크 툴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편집하는 영상에 따라서 상당히 그때그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저는 이 컴퓨터를 구성하면서 맨 처음 참고한 자료가 있어요. 바로 이건데요. 이거는 어도비에서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편집용 컴퓨터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편집용 컴퓨터를 만드는 데는 중요한 4가지의 항목이 있다고 하고요. 이 중에서 1번에 올라와 있는 게 의외로 메모리인데요. 편집을 할 거면은 최소 32GB는 써야 되고, 그리고 128GB를 꽂아주면은 더 좋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자마자 딱 DDR3 서버용 메모리가 엄청 싸다는 게 생각이 났고요. 64GB 메모리로 구성을 해도 그렇게 많이 안 비싸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다음이 그래픽카드인데요. 그래픽카드는 비디오 메모리가 최소 4기가는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건이 되면은 멀티 GPU를 쓰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가성비 PC가 안 되겠죠? 하나만 쓸 거예요. 편집용 컴퓨터에서 그래픽카드가 하는 일은요, 이제 프리뷰 화면을 렌더링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편집 다 된 영상을 파일로 내보낼 때 렌더링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픽카드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프리뷰 화면도 조금 덜 끊기게 되고, 그리고 완성 영상을 출력하는 시간도 조금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봐야 될 부품이 SSD예요. CPU가 그 다음 순위에 있는 걸 보면은 영상 편집에서 CPU보다 오히려 저장 장치 쪽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좀 더 내려보면은 NVMe 플래시 메모리 드라이브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요. 프리미어에서 원본 촬영 영상을 불러오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프리뷰 끊김도 적어지고, 그리고 렌더링 속도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NVMe SSD를 사용하는 건 거의 필수적이고요. 그 중에서도 속도가 빠른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근데 영상 편집이 모두 끝나고 나서 원본을 저장할 이제 하드디스크도 꼭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 문서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구성하세요 라고 적어둔 부분이 있는데요. 저장 장치를 3개를 따로 쓰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윈도우랑 프리미어가 설치된 드라이브, 그리고 두 번째 미디어 캐시 전용 드라이브, 그리고 세 번째가 각종 영상 원본 자료가 있는 드라이브, 이렇게요. 하지만 이 컴퓨터는 이제 가성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딱 하나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부품이 바로 CPU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CPU는 8코어를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이상의 코어를 가진 CPU도 상관은 없는데 8코어 대비 그렇게 큰 이점이 없고요. 프리미어 프로의 경우에는 8코어 CPU에서 최대 98%의 효율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단 코어 스피드는 최소 3.2GHz는 되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품 구성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CPU는 샌디브리지 기반의 제온 E5 2689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도비에서 추천하는 8코어를 가진 CPU고요. 하이퍼스레딩까지 더해져서 총 16개의 스레드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상당히 오래된 CPU이기 때문에 단일 코어 하나의 성능은 되게 많이 떨어져요. 하지만 게임에서처럼 높은 싱글코어 성능이 프리미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지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겠죠. 위에 보신 것처럼 어도비에서는 부품 순위 중에 CPU를 가장 낮은 항목에 놓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은 메모리입니다. CPU와 맞춰서 사용할 DDR3 ECC 메모리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구성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거는 개당 16GB짜리 모듈을 4개 설치해서 총 64GB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중고나라에서 개당 3만원씩 다 합쳐서 12만원 주고 샀어요. 정규 속도는 1066MHz인데 1600MHz로 오버클럭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되게 상당히 많은 갑론을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16GB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컴퓨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도비의 문서를 최대한 따라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SSD입니다. 삼성전자의 PM981A를 사용했고요. 편집용 컴퓨터에서 필수적인 게 저장 장치의 속도거든요. 이 제품은 일기쓰기 속도가 거의 NVMe SSD 중에서 최상위권에 들어가는 제품이니까 편집용 컴퓨터에 아주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용량은 256GB 제품입니다. 가격은 변동이 계속 있었지만 최근에는 한 54,000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이 그래픽카드인데요. 어도비에서 그래픽카드는 비디오 메모리가 최소 4기가는 있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중고 가격 5만원짜리 RX 560을 제가 쓰려고 했다가 이 부분에서 걸려서 RX 570으로 올렸고요.
RX 570에도 비디오 메모리가 4기가 그리고 8기가짜리로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사파이어의 RX 570 4GB 제품입니다. 이거는 게임용으로도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인데 요즘은 가격이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참고로 이거는 채굴 그래픽 카드라서 한 9만원 정도 하거든요. 신품 기준으로는 대략 한 16만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4가지의 주요 부품들을 사용해서 구성을 해봤는데요. 나머지 부품들까지 다 포함해서 대략 45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4K 영상을 원활하게 편집할 수 있는 구성은 아니에요. 그리고 영상 편집이라는 게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같은 해상도로 편집을 한다고 해도 어떤 플러그인을 썼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리고 영상 중첩을 갖다가 몇 개를 했느냐에 따라서도 또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한 내용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립을 마친 후에 테스트를 위해서 제 예전 영상 프리미어 프로젝트 파일을 하나 가져와서 켜봤는데요. 참고로 요거는 4K 해상도 60프레임의 영상이에요. 프리뷰 화면 해상도를 원본 그대로 변경하지 않고 재생을 해볼게요. 근데 결과는 그냥 영상 하나만 있을 때는 생각보다 버벅거리지 않고 재생이 잘 됩니다. 4K인데도 영상 하나만으로 단순 컷 편집을 한다면 꽤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4K 영상을 2개 중첩한 부분을 재생해보니까 어느 정도 재생이 되는 듯 하다가 바로 버벅거리기 시작하네요. 확실히 4K 영상을 중첩하면은 조금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프리뷰 재생은 현재 이 프로젝트의 시퀀스 설정이 오픈CL 그래픽카드 가속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픽카드의 성능에 영향을 받는 부분인데요. 4K 영상을 바로바로 재생하기에는 RX 570의 성능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풀 HD 해상도 30프레임 영상은 몇 개까지 중첩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테스트 해보니까 대략 4개까지는 중첩해도 크게 끊김없이 재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프리뷰 화면에 끊김 정도를 갖다가 정량적인 성능으로 환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프리뷰의 코덱이나 아니면 해상도에도 엄청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 코덱은 어디까지는 끊기는데 어디부터는 안 끊긴다 뭐 이런 걸 갖다가 전부 다 확인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러면은 비교적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 영상 파일 렌더링 시간은 어떨까요? 이거는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와 비교해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도 그렇게 고사양의 컴퓨터가 아니에요. 저는 라이젠 5 2600의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GTX 1660 슈퍼 그리고 SSD는 삼성전자의 980 이보 플러스의 메모리는 DDR4 3200MHz짜리 32GB를 사용을 하는데요. 참고로 저도 영상 만들 때 이 컴퓨터로도 프리뷰 엄청 끊깁니다. 아무튼 같은 프로젝트를 렌더링을 시키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제온으로 만들어본 컴퓨터에서는 총 렌더링 시간이 16분 11초가 걸렸는데요. 라이젠 2600을 사용하는 제 메인 컴퓨터에서는 9분 35초가 걸렸습니다. 시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참고로 렌더링 속도에는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GTX 1660 슈퍼가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지원하는 코덱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RX 570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만든 컴퓨터에다가 RX 570 대신에 1660 슈퍼를 달면 성능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7분 54초가 걸렸습니다. 와, 오히려 제가 메인으로 쓰는 컴퓨터보다도 훨씬 더 빨리 렌더링이 끝났어요. IPC는 2600쪽이 더 높겠지만 제온 쪽이 코어 개수가 8개였고 그리고 메모리가 64GB였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1660 슈퍼는 가격이 29만원 정도니까 RX 570보다는 훨씬 비싸죠. 결국 그 정도 가격 차이를 감안하고 1660 슈퍼를 달지는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 문제겠죠. 참고로 1650 슈퍼를 달고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때는 9분 29초가 걸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내보내기 렌더링에서는 그래픽카드의 영향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RX 570은 거의 편집용 가성비 카드 중에서는 마지노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새 제품 기준으로 한다면 저는 4만원 정도는 더 주고 GTX 1650 슈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이 정도 사양으로 영상 편집 컴퓨터를 구성하시려는 분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요즘에는 엄청 많은 분들이 영상 편집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뭔가 본격적인 투자를 하기는 약간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영상 편집의 맛을 조금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낮은 사양에서도 최대한 원활하게 편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여러가지 팁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적용을 해보시면은 적은 예산으로도 조금 더 편안한 편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